자, 이번에는요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패널 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. 보시죠. 자,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주제는요, 신재민과 손혜원.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. 최근에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. 먼저 첫 번째 기사 여기 준비했습니다. 자, 신재민. 이번 정부라면 내부 고발 목소리 들어줄 줄 알았다. 이런 말을 남기면서 어제 자살설이 있었습니다. 청 압력 의혹 폭로한 기재부 전 사무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. 물론 다행히도 목숨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천만다행입니다. 자,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는데요. 먹고 살기 위해 폭로한 것 아니다. 죽음으로 진심을 알리고 싶었다.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이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도 꽤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정치권의 공방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국제 발행 관련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건 소통 아닙니까? 외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 말 그대로 압력을 가했는데 기재부가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재부 방침대로 한 거 아닙니까? 30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냅니다.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지해 매입 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반응이 좀 있습니다. 그 내용으로 기사 좀 이어가 보죠. 여기 있습니다.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. 경제부총리 시절 신재민 전 사무관을 자기 수하에 같이 있었던 거죠. 소신 담긴 정책 모두가 관철되지는 않는다.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유튜브 폭로 나흘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이 이렇고요. 그런데요. 가증스럽다 비난글을 올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. 꽤 논란이 돼서 자살설 보도되자 이 글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. 올렸다가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. 여기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3일 신 전 사무관을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자살설이 보도되자 글을 내렸습니다. 글에 썼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. 이렇습니다.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했다.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겠나. 벼랑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.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어제 또 올렸다 삭제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속해서 기사를 봤습니다.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. 물론 다행히도 생명과 지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한 손혜원 전 의원의 비난 글. 자,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지 네 분의 패널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먼저 윤경호 전 의원.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는 내부 고발자라면 어떤 동기인지가 명확해야 된다.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 내부 고발자 그러면 감사원에 있었던 이문옥 전 사무관이라든지요. 군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이지문 중이라든지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
언로가 다 막혀 있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말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그리고 본인의 업무 때문에 취득했던 정보를 공개를 한 거란 말이죠.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. 동기가 좀 명확했어요.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는 어떤 동기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. 이를테면 뭐 처음에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본인의 뭔가 유명세를 본인의 이름을 좀 올린 다음에 나중에 뭐 흔히 말하는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다. 그러기에는 너무 사실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? 어찌됐든 뭐 행정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행정고시 돼서 또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에서 뭐 4년, 5년 동안 일을 했던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. 그렇다면 뭔가 내가 지금 부당함을 보고 못 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이 KTNG 사장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관여했다. 근데 KTNG는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란 말이죠. 주주 입장에서 물론 기업은행을 통하긴 합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관여라기보다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결과가 또 중요해요. 그렇게 개입을 해서 KTNG 사장을 좌초를 시켰느냐?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. 결과를 보면.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나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백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취소한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줬고 약간의 손실을 끼쳤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국채 발행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는 그걸로 인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보면 사실 결과는 아주 미미하거든요. 동기가 조금 동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동기가 명확해야 신재민이라는 이 전 사무관이 한 행동이 용기인지 아니면 치기인지가 가려진다.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으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신공격하고 그건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로 좀 건너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저는 그 나이 때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한 거잖아요. 그 사무관이 5급 사무관이 진짜 실무의 그 핵심을 다루는 그 청년이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했던 거고. 저는 그래서 그만뒀고 본인이 뭐 제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 괴로운 것도 있고 하니까 나왔어요. 나오고 나서 본인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. 내가 강사를 해야 된다. 아니 공무원 그만뒀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방법으로 학원 강사를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행정고시에 행정학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럼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재경직을 그만뒀냐라고 하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이 유튜브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당함이 있었다라는 고발을 한 거예요. 저는 뭐 거기 그런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저는 충분히 귀 기울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자네가 그 직급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있어. 이 세상엔 돌아가는 다른 원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성세대의 정말 꼰대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도 중요하지만 소신이 관철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신 건가요? 예, 저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런 문제 제기를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권 인사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들에서 다 인신공격적이었어요.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이 손혜원 의원은 저는 정말 이런 분을 공천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이거 SNS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본인이 이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. 저는 좀 뭐 이것이 어떤 욱하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글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, 공감이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도 없고 지금 세대의 젊은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일 만한 배려나 아랑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보가 아닌 거고 그거는 그냥 낡은 수구 좌파일 뿐이다. 이 정권은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.
한민수 교수님께서는 뭘 이렇게까지라고 쓰셨네요. 이 예, 어떤 공교롭게도 의미인가요? 이 손재민 사무관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같은 손씨예요. 아니 근데 신재민. 신재민이요. 예. 신재민, 손혜원. 손혜원 의원 두 분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. 뭘 이렇게까지로 했는데요. 예. 일단은 신 전 사무관한테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뭐 더 이상 그렇습니다. 생기지 어제 않아서. 오전부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워서 예. 이 신 전 사무관한테 뭘 이렇게까지 본인의 아, 그 죽음으로써 뭐 진심을 알리고 싶었다고 예. 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비장하지 할 않습니까? 건 아니다라는 예, 그래서 예. 안타까워서 이게 쓴 거고요. 예. 이 손 의원한테 한 얘기는 예. 저도 좀 이런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썼을까 청산 뉴스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을 또 찾아보니까 지웠습니다만 워낙 많이 돌아다니까 있더라고요. 뭐 그냥 급하게 또 나오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제 심정으로는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까지 썼습니다.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도 국회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좀 모욕적인 언사를 했죠. 그렇죠. 좀 뭐 논란이 됐었죠. 그렇죠. 우승하는 게 뭐 어렵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선 감독이 이제 감독직에서 사퇴까지 했는데 그런 촉발된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인신공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.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특히 여당과 정부 일각의 접근 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사건은 물론 공교롭게 뭐 바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하고 이 신 전 사무관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김 수사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김 수사관이 숱하게 올린 그 첩보 보고서, 이 첩보 보고서의 신뢰성이 어찌 보면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는 본인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검찰 시기에 있을 때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가공한 것도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신뢰성이 저희가 볼 땐 높지 않다. 두 번째는 또 개인의 신뢰성도 높지 않아요. 개인이 여러 가지 비위로 어제 출두할 때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? 대검 감찰 결과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나왔어요. 그런데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자 국채 발행 문제랄지 뭐 바이백 이런 거랄지 이런 부분은 저는 김동연 부총리 얘기대로 소신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. 그리고 이분이 2014년에 기재부에 들어갔지만 실제 뭐 수습기간 빼고 하면 3년 정도 근무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진짜로 어찌 보면 정의감이 앞서는 딱 5급 사무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사무관이 보고 그 위에 서기관 과장이 보고 그다음 차관보가 보고 부총리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청와대를 본인 옆에서 과장이 전화 받을 때는 외압으로 느꼈겠지만 근데 전화한 사람은 차영환 전 비서관이에요. 이분도 행실을 패스한 그렇습니다. 기재부 관료입니다. 어찌 보면 정부 경책 관료들끼리 대화를 나눈 건데 근데 우리도 뭐 조직 사회를 해보면은 밑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 상사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?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보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면 판단하는 시각도 달라집니다. 무게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이제 신 전 사무관의 동기의 뭐 불순성이라고 할까요? 여기를 나오자마자 아마 김 전 수사관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폄하하는 표현들이 좀 등장을 그런 했습니다. 걸 했어요.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 보면은 이 신 전 사무관의 글이랄지 또 이 부모가 내는 입장도 보면 상당히 성숙합니다.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는데도 국민들과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고 죄송하다 사과문까지 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젊은 이 신 전 사무관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동기와 그걸 먼저 쳐다보려고 하는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게 선행됐다면은 이번 사건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김태우 수사관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안이 좀 다른데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. 알겠습니다.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과유불급 그리고 역지사지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.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충분히 충정 내지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너무 지나쳤다. 이걸 기본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자신이 보는 시야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.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과연 정부 재정을 건정하게 할 것이냐 또는 확장적 재정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선택의 문제거든요. 근데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니까
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쪽에 가 있는 거죠. 예. 그것만 보면은 부당한 거죠. 그렇지만은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. 또 실업자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재정을 확장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소신과는 다르다.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조율도 필요한 것이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적자 국채가 발행이 안 됐거든요. 그랬다면은 제가 볼 때 좀 과유불급한 측면이 있었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이런 부분까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었다. 동시에 손혜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지나쳤다. 부당함을 여당 의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너무 지나쳤고 또 본인이 어른스럽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헤아리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런 상황인데요. 이수희 변호사.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을 했습니다. 기밀 누설 혐의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.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또 비밀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이제 모순된다.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해도 누설이라는 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제 그 KTNG 사장 그 연임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심을 받는 그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 자체를 외부에 유출한 거 그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. 이렇게 갈리는데 뭐를 떠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고발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. 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32살, 3살인데 그 긴급 기자회견 할 때 보면 말이 이렇게 웃고 있지 얼굴이.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게 겨우겨우 말하는 걸 이어보면서 그리고 저 준비하는데 진짜 물 한 통 저기 안 갖다 놨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다는 모습이 막 여실히 느껴졌거든요. 그런 사람을 고발을 해서 저렇게까지 궁지로 몰아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. 아무튼 뭐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.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는 거겠죠. 그래야지만 모든 게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